뭐 일어나다 따라 불러라. 아, 그렇지. 팔 돌려야지. 원주고등학교 포수 겸 투수 김건희. 원주고등학교 저희는 경남고등학교 포수 김범석. 삼성 끊긴 게 자연스러운 끊김이었어요. 23년도 1차 전쟁터 나가는 사자가 떴지? 인천보다 남아버렸습니다. 얘가 남아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선택할지. 김동원 가겠습니다.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충암고등학교 포수 김동헌. 여기까지는 누구로 할까요? 조금 신중하게 얘를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임 신청이 됐고 약 2분까지 최대 주어지겠고요. 오상원 가겠습니다. 오상원 가겠습니다.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투수 오상원. 7명 중에 7명 남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에 만약에 취약이 안 되면은 정준영 장충고 외야수 장준영 선수를 지목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3라운드 시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됐어. 나왔기 때문에 둘만 갖고 하면 돼. 윤성이만 안 뺏기면 되는데. 비교적 빠르게 이제 의견이 좀 윤성이만 안 모아지는 뺏기면 됩니다. 선택을 하는 결과들로 현재 이어지고 믿어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각그 테이블이 정말 분주하고 키움히어로즈 타임하겠습니다. 네, 타임이 나왔습니다. 선수도 이번 라운드 타임을 신청했고 이제 네, 빨리빨리 와.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여기. 나 여기. NC 신용석, SC 김정민 오케이. 선수가 호명이 됐네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경남고 투수 박윤성. 경남고 투수 유성 선수를 지목해 주셨습니다. 윤명근 선수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승원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수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덕수고 내야수 이승원. 한일장신대 외야수 송재선. 이거 같아. 저희는 기대를 받는 한국 K팝 선수 원상훈, 삼성은 동인의 내야수 강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충암고 내야수 우승원. 안경을 올리고 서울시인 가시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뺏깁니다. 공격으로 나오면 얘인데 지금 일단 얘랑 얘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호율이가 남으면은 얘까지 하고요. 네.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대전고 포수 박성빈. 지명해 주시죠. 스스로 가요, 연습. NC 다이너스 지명하겠습니다. 야수로 가야 됩니다. 팀 대수상. 경북고 투수 정주영.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누구? 정주영의 경복고에 있는 정주영 선수가 네 번째로 선택을 받았고 키움히어로즈 타임하겠습니다. 타임을 신청해 주신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네. 이유를 자, 지금 최원준 선수 네, 맞아요. 외야수를 지명한 후에 이어지는 네 지금. 팀은 모두 투수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기움 히어로즈는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를 지금 선택할지 잠깐 얘를 올려야 타임이 돼. 신청이 됐고요. 얘를 올려야 된다고.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얘 수 지금 여기 있겠습니다. 5번에서 갈 수 있어? 그동안 현장에 나와 있는 이 갈수 있어, 선수들은 없어? 유니폼을 얘 받아서 갈 수 있잖아. 무조건 갈 수 있잖아. 황급해요. 응? 잡을 수 있어 없어. 네, 1분 잡을 수 가까이 있습니다. 시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표를 해 주실까요? 네. 계속 예.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라운고 내야수 이호열. 나무대에서 이호열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유신고 포수 변환성. 배재보 포수 안경. 10라운드 지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이죠. 11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정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키움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원광대 내야수 서유신. 원광대 외야수 서유신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스카우트 팀장 이상원입니다. 3년 만에 재개된 대면 드래프트였고 전면 드래프트라 팬분들께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시는 저희 히어로즈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카우트팀 2023년 지명 키워드는 도전과 변화였습니다. 저희 스카우트팀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격적 재능이 좋은 선수가 많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명 전략은 기동력에 더불어 공격력이었습니다. 올해 포수를 많이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뽑은 건 아니고요.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해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스카우트팀 회의에서 나온 첫 번째 결과는 그립파워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중거리 생산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들이 지명 후보군에 들어갔고 포지션별로 10%를 선별을 하게 되었죠. 그 스카우트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원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무엇일까? 먼저 보고, 멀리 보고, 냉정하게 스카우트 하자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먼저 보고가 장점이에요. 첫째도 장점, 둘째도 장점, 셋째도 장점. 단점은 보면은 망설이게 되거든요. 멀리 보고는 그 선수에 대한 발전 가능성, 포텐셜이죠. 그 선수의 가치가 어디까지냐도 중요하지만 몇 년이 걸릴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은 냉정함이죠. 어떠한 스카우트가 봤을 때는, 어떠한 팬이 봤을 때는, 누군가가 봤을 때는 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조건 존중을 합니다. 단 결정을 했을 때에는 믿어 의심치 않고 밀어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요. 재밌는 질문인데 워낙 주옥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기셔서 창피합니다. 팬들이 직접 별명으로 쓰기도 하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선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설레임에서 지금은 기쁨으로 바뀐 상태고요. 혹시 이런 멘트 좀 준비하시는 건지? 아 전혀. 저도 모르게 났어요 사실. 그 멘트는 진짜 저도 모르게 나왔고 3년 만에 대면 드래프트인데 선수를 지명하는 거를 생각을 하기도 바쁜데 떨려 죽겠는데 그걸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저도 김건희 선수를 뽑으면서 저도 모르게 나와서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돌려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다 그렇지 않나? 자기 목소리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보진 않았는데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포수로서의 재능적 가치를 저학년 때부터 많이 보여줬죠. 포수로서 강한 어깨를 기반으로 그 송구력, 이 송구력은 뭐 탁월한 수준인 거죠. 뭐 지금까지 본 선수들도 사실 김건희 선수의 송구력에 비하자고 하면은 저희 선수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향후 5년 안에도 이런 송구력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큰 건 사실이었어요. 지속적으로 회의를 거쳤는데 올해 김건희 선수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수술을 하면서 마운드에 올라가게 되었고 제가 외국 출장 중에 마운드에서 149km를 던졌다는 얘기를 접했어요. 해외에서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투구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투수더라고요. 아 해외 출장 중인데 빨리 한국 오고 싶더라고요. 진짜 148kg? 9kg?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제일 먼저 간 게 원주였습니다. 오자마자. 원주고등학교에서 김건희 선수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선수의 재능적 가치가 호수인 것이냐 투수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우트 팀들이 많은 시간을 회의를 했고 중간에는 더 이상은 이제 회의는 하지 말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적 가치를 이제는 구단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 구단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지 우리 스카우트 팀에서는 더 이상 회의는 하지 말자라고 판단을 했지만 지명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도 사실 아까웠어요. 저희는 포지션에 대해서 얽매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 구단의 스카우트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김건희 선수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키워드요? 그라운드에서 보면은 그 야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쟁터라고 보면은 장수 같은 느낌이에요. 김장군 같은 느낌? 장군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마운드에서도 승부사기질 마운드에서 위압감, 선수들께 다독거리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장군 같은 느낌. 정말 뜻깊은 라운드였어요. 이게 전면 드래프트라서 그렇지 전면 드래프트가 아니면은 전체 신인 드래프트 두 번째 선수거든요. 박동원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면서 받아온 지명권인데 12번째, 16번째 지명권이 올해 승부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12번째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을 때
박동원 선수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고 간 선물을 박동원 선수를 능가하는 최고의 포수로 한번 뽑아보자. 저를 포함한 스카우트 팀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김동원 선수가 선정이 되었어요. 뭐 기량적인 가치, 인성, 훈련에 임하는 자세 태도, 경기에 임하는 자세 태도 거의 만점 받았어요. 김동원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추어에서 사실 완성도가 높아요. 프레이밍이나 블로킹이나 파이팅이나 물론 프로에서 많이 배워야겠지만 아마추어의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측에 속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선수로 하여금 팀이 밝아요. 선수들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이거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포수라는 포지션에 있는 순간 그라운드가 밝고 이 선수로 하여금 에너지가 발산되는 부분은 이거는 뭐 또 지금까지 봐왔던 선수 중에는 김동원 선수가 단연컨대 최고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격적인 파워 포텐셜, 디테일적인 부분만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우리 구단의 주전 포수로서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텝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선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엄마 같은 느낌 그라운드에서 따뜻하고 조용하고 청순 가령형의 엄마가 있다면은 좀 밝은 엄마, 활기차고 밝은 엄마 그런 김엄마 같은 선수.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반복하기 쉬운 딜리버리가 제일 큰 장점이에요. 투구 동작의 일관성인데 이 선수가 투구할 때 본인이 보유한 이 구종이 투구 동작에 변화가 없어요. 140대 초반 중반을 던지는데 변하고 던질 때는 투구 동작의 변화가 아마추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투구 동작의 변화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딥세션을 보유해가지고 구속은 충분히 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야수보다는 투수 픽이 사실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더 신중함을 기했고 물론 일부에서는 좀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 스카우트 팀은 그만큼 신중을 했고 3년 4년 후에 당 구단의 선발로서 한 자리를 가능한 선수로 뽑았기 때문에 이 선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닌 3년 후에 제 말이 틀렸는지 옳았는지는 그때 가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상원 선수 하면은 아이돌? 네, 아이돌 같은 느낌. 네. 박윤성 선수는 2학년 때도 팀의 주축 선수였고 올해도 제일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고 어깨 강견이에요. 강견인데 좀 팔꿈치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좀 있는 건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저희가 3라운드에 픽을 한 거는 인아웃사이드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올해 선수들 중에서 커맨드를 보유한 탑 클래스의 선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미래의 선발 투수의 자원으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모든 구종을 본인이 원하는 데다가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지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수 경기에 임하는 자세 태도, 훈련에 임하는 자세 태도 1등입니다.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도 살짝 받기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단의 스카우트 팀의 마인드 자체가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약간 마이웨이 같은 느낌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선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 박윤성 선수는 제갈공명? 네, 제갈공명 같은 항상 보면은 계획성 좋고 운동하기 전에 운동 후에 몸 관리 이런 거를 잘 계획하는 선수고 몸으로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한 선수예요. 또래 선수랑 같이 있어도 항상 형 같은 느낌을 주는 선수 또 형같이 행동도 하고 겉모습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스마트한 리더. 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 스카우트 이수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올해 40년 프로야구인데 지명 대상자 혹은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 저는 지금 올해 고3들이 제일 불쌍해요. 좀 안타까운 상황.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지금 19년 겨울에 시작됐는데 이 선수들이 20년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하자마자부터 집합금지, 뭐 학교에서 훈련도 못하고 대회도 밀리고 그리고 훈련량이 가장 많아야 될 고등학교 시기에 운동량 엄청 작았거든요.
신체 능력이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제한적이었죠. 그래도 올해는 이제 좀 많이 풀리고 거의 뭐 이제 종식 단계로 가고 있어서 다행히 드래프트도 대면 드래프트로 열리고 선수 뭐 지명하는 데까지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 선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움직였어요.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 또 초등학교 때는 어땠는지, 야구 외적으로도 뭐 축구라든지 발은 누가 제일 빠른지. 그래서 그런 운동 능력에서 야구 실력까지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지 않을까. 마음에 쓰이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그쵸. 이게 고등학교 때 사실 운동 양이 제일 많거든요. 모여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3년을 보낸 친구들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쓰이긴 했죠. 저희 4라운드 지명한 이승원 선수 덕수고등학교 내야수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명회의나 평가하거나 할 때 절대적인 선수가 있어요. 사실 드래프트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뽑아야 하는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순위를 당겨서라도 잡아야 되는 선수. 이승원 선수는 사실 절대적이었거든요. 이 선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의 저희 회의 초반부터 4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있냐, 저희 기준에는 없었어요. 이 얘기를 좀 더불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사실 지명 전에 야수팜이 약하다, 야수가 다른 때보다 약하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생각을 애초에 안 하고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야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20명, 30명 뭐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 한순간도 야수가 부족하다, 야수팜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움직였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선수들은 꼭 잡자. 그래서 승원이 밑으로도 다 야수를 뽑을 수 있었던 것들 뭐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이승원 이 선수는 절대적인 선수였고, 작년 시즌보다 올 시즌에 유격수 자원이 없다라는 말이, 과연 프로에 와서도 유격수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라고 꼽았을 때 저희가 가장 높게 평가한 선수가 이승원 선수예요. 올 시즌에 주로 2루수로 출전했거든요. 2루수로 155이닝, 그 다음에 유격수로 37.2이닝밖에 안 뛰었는데 그거는 다 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2루수를 좀 더 치우쳐져 있었는데, 우리가 본 거는 앞으로도 유격수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내야수 출신이에요. 제가 승원이를 가장 높게 봤던 건 뭐냐면, 땅볼 타고 공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공을 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로구나. 네, 바운드가 크게 튀면 채공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와야 되고, 타구가 강하게 오면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잡고, 그러면 주자 상황도 봐야 되고, 주자가 느린지 빠른지도 봐야 되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야수가 적어도 20개에서 30개 정도는 그려놔야 돼요. 뭐 투수 글러브 맞고 흐르는 공, 정면으로 오는 타구, 백핸드, 포핸드, 짧은 타구, 플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햇빛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이게 지금 삼성 감독 대행하고 계시는 박진만 선수가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적어도 30개는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야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그걸 다 그려놔요. 특히 혜성이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어떻게 올지, 오면 어떻게 할지. 아까 발로 공을 본다고 한 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인지 능력이나 센스, 야구 센스, 그런 게 이승원 선수를 되게 뛰어나게 봤거든요. 바운드만 발로 보는 게 아니라 발이 움직여놔야 송구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김혜성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 혜성이는 런닝스로우나 그냥 포구 자세 던지는 거나 이게 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발로 본다는 말은 송구 연결 동작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자세가 좋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움직임이 좋다. 이 친구 되게 탄력이 있거든요. 이승원을 보면 저는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하성이가 보입니다. 하성이 신인 때 했었던 움직임, 몸매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깨도 좋고. 어깨 얘기는 안 했네. 시즌 막판에 이제 투수로도 올라왔는데 최고 147까지 던졌거든요. 이승원은 김하성이다. 저도 이승원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개 구단이 모두 만족하는 드래프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얘가 A라는 선수가 엄청 좋은데, 다른 구단들은 걔는 뭐 A 클래스까지는 아니고 뭐 한 C, D 정도야. 근데 다른 데는 또 B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올해 되게 만족하는 것처럼 다른 팀도 아마 다 만족하고 있겠죠. 가심남, 가지고 싶은 남자? 가지고 싶은 남자. 가졌네요. 갖고 싶었어요. 지명장에서 끝나고 나서 우리 구단 인터뷰에 유니폼이 항상 더러워지는 선수가 되겠다. 진짜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라운드를 다 휘젓고 다니고 리더십도 있고 정말 성실하고, 스카우트가 선수를 지명 당해 연도에 1년만 보지 않고 대회 경기만 보지 않고 연습 경기만 보지 않아요. 저희 뭐 어떤 거 보냐면, 저희가 만안경을 가지고 다녀요. 저희 팀. 다른 구단은 저희를 하고 나서 좀 하더라고요. 저희는 표정도 봐요. 땡겨서. 실수한 다음에 어떤 표정인지, 그리고 실수한 다음 이닝 타석 들어올 때 어떤지, 못 치고 수비 나갈 때 어떤지. 근데 송재선은 진짜 한결같아요.
더가운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 수비 위치까지 전력 질주. 뭐 주루사 당하고 삼진 먹고 네. 똑같이 수비도 똑같이 백업도 열심히 이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선수가 또. 전 작년부터 이 선수가 되게 진짜 탐났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등학교 시절 끝나고 지명 못 받았을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가 부족했다든지 미지명된 이유를 전부 보완했어요. 4년 동안.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어제 또 인터뷰에 구단 인터뷰 중에 김희집 선수, 김태진 선수 이제 네, 고등학교 그 학교 나온 친구들 잘생겼더라고요. 신의고 출신이시죠? 예, 제가 예, 잘생긴 친구들이 와서 잘하고 있네요. 홍대선 네. 가십나 가진 가지고 싶은 남자 가졌어요. 이제 팬들이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 1학년 때부터 아예 주전으로 시합을 뛴 친구예요. 이 친구는 본인 장점 잘 살려서 잘하고 있었는데 손목 부상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시합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3들이 그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졸업연도에는 프로 지명 대상자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고 해서 출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한두 경기 뭐 4타석 8타석 투수로 치면 뭐 2, 3이닝 이게 전부 입시랑 연결도 돼 있고 프로 스카우트도 와 있는 와서 보고 있으니까 자기 어필 안 할 수가 없는데 손목 부상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죠. 시즌 막판에.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왜소하고 호리호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타구 비거리가 정말 매력적인 친구예요. 정확하게 유틸리티 플레이어예요. 내야, 유격수 가능하고 1루수도 시합을 많이 나갔고 외야도 가능하고 이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이 손목 힘. 사실 손목 힘이라고 하면은 그립 파워. 그냥 주먹 세게 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세게 날아 들어오는 공을 배트를 이용해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이랑 공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배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버티는 힘도 좋아야 되고 밀어내는 힘도 좋아야 되고 돌려내는 힘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부터 나올 때까지 스피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손목만 탁 들어가서 치면 우중간 찢어져 있어요. 빡 주면 자중간 찢어져 있어요. 이 손목 들어갈 때랑 사실 허리 회전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손이 먼저 돌고 허리가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리를 집어 넣어놓고 손목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조합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손목 힘으로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허리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거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야구를 잘했던 애예요. 원래 뭐 계속 잘해왔던 애고 우승원 선수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는 맞는데 이 선수가 2, 3년 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팬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물건입니다 진짜. 우승원 키워드는 뭐 이미 이름에서 끝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승 끝. 네. 7라운드 박성빈 선수 대전고 포수고요. 이 선수는 매력을 어디가 매력 없지라고 찾을 정도예요. 이제 팀의 중심 타자 역할을 맡으면서 3할 9푼 1리 엄청난 고타율이죠. 그리고 이제 장타도 칠 수 있는 유형이고 신기한 게 발이 엄청 빨라요. 올 시즌에 2루타도 11개나 쳤고 3루타 4개나 쳤어요. 우리 팀 출신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한 시즌 최다 3루타 위협할 수 있는 주력과 장타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이 친구 포수인데 땅땅해요. 방망이를 이쑤시개 갖고 놀듯이 갖고 노는 선수. 그만큼 이제 무거운 방망이도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는 뭐 파워랑 가지고 있는 선수고 신기한 게 올 시즌에 병살타가 없어요. 중심 타자가 병살타 하나도 없는 포수는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주력도 매우 우수한 선수이다. 내야수들을 놓고 봐도 주력은 비슷하다고 볼 정도로 주력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 좋아요. 달리는 힘도. 포수로서도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큰 매력으로 뽑은 건 타격이죠. 타격, 주력. 이 선수의 키워드는 포켓몬에 꼬마돌이라고 있어요. 딱 보면은 아 얘가 박성빈이고 하실 거예요. 박성빈은 딱 꼬마돌이에요. 8라운드 이호열 선수. 이 선수는 사실 저희가 좀 더 높은 픽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네, 이 선수를 꼭 잡아야 되는 선수인데 변수가 엄청 많아요. 저희도 유독 올해 타임을 많이 외쳤는데 타임 외치면서 저희 순번에서 조금씩 밀린 거죠. 사실 저는 이호열이 6라운드 넘어가서
진짜 못 잡겠다 했어요. 드래프트 중에서도 팀장님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누구 할래, 어떻게 물어볼 때 계속 이효열 이름은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 친구 8라운드에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되게 경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먼저 잡았다고 하면 그 뒤에 뽑은 선수들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효열은 못 잡겠다라고 한 타이밍에 안 빠져나가고 남아 있어줘서 8라운드라도 잡을 수 있었던 게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호열이 진짜 안 오는 줄 알았어. 우리 팀 못 올 줄 알았어. 떠날 뻔했던 남자. 떠날 뻔했던 남자. 이호열은 타격이랑 수비 밸런스가 엄청나요. 타격부터 말씀드리면은 1학년 때부터 3할 이하를 친 적이 없어요. 통산 타율이 3할 2푼이 넘어요. 고등학교 통산. 그 장점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보완도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고타율인데 그만큼 타격이 적극적인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삼진 개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볼을 쳐내서라도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트 컨트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와서 이제 성관을 좀 세워야죠. 그리고 아마추어가 프로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배트 컨트롤을 믿기도 하고 존이 넓은 것도 생각을 하니까 나쁜 볼에도 방망이를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진량이 늘어났고 어쨌든 이 고타율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선수는 그냥 내비둬도 본인 역할은 충분히 잘할. 뛰어놀게만 해주면 잘 뛰어놀 친구예요. 프리하게 우리 팀 스타일처럼 놔두면 충분히 잘 해낼 거고 타격만 평가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원이랑 이호열은 사실 수비력을 엄청 높게 봤어요. 이호열 수비 엄청 잘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접하면 가운데 타구 처리하는 것처럼 백핸드랑 포핸드를 처리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공을 잡으면 뭐 거의 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통구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승원 선수는 유격수다 보니까 공이 자기한테 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선수고 이호열 선수는 3루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타구에 대한 대응력이 좋은 거죠. 이게 순발력이겠죠? 왜냐면 타구가 3루 쪽은 아무래도 빠르고 3루 포지션도 되게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다들 이제 핫코너라고 해가지고 뭐 빠른 타구만 오고 할 것 같은데 번트 수비도 처리해야 되고 뭐 앞쪽에 떨어지는 타구 런닝스로우도 해야 되고 되게 바쁘거든요, 3루도. 이 선수 수비할 때 정말 꺼리낌 없이 볼 수 있어요. 부드럽다, 뭐 그래 이게 내야수지 이런 느낌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잘 왔어. 8번에 진짜 놓칠 뻔했어. 이호열 선수는 아마 우리 팀 분위기나 잘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호열 선수의 키워드는 행운의 부메랑. 행운 픽이고 놓칠 뻔했는데 돌아서 왔어. 광고 카피 같네. 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 스카우트 강병훈입니다. 유신고등학교 변헌성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정말 타석에서 공격적인 스윙을 가져가는 친구예요. 타석에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망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는 고민하지 않고 왔다 싶으면 쳐내는 게 정말 일품이에요. 작년, 재작년 기록을 보면 홈런이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5개를 쳤어요, 홈런을. 급상승했죠. 그리고 안타도 2배로 늘어나고 타격 메커니즘 쪽에서 감독 코치님들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 이 선수가 너무 잘 받아들이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유신구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박시원 선수도 있었고 조영우 선수도 있었고 그 친구들만 부각이 많이 됐는데 이 친구가 없었으면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선수가 지금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데 선수가 가진 장타력이나 이대호 선수를 연상케 하지 않나. 공격력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하나 빠졌다 싶은 것도 그립 파워, 이걸로 이겨내서 인플레이 타고 생산도 좋고 확실한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스펀지, 수력이 빠르구나. 그래서 키워드 스펀지. 10라운드 안겸 선수 야잘잘이에요. 중학교 시절에 투수를 하면서 고등학교 와서 포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 물어봤죠. 절대 내색 하나도 없이 포수가 너무 좋다. 이 학교를 위해서 포수로 뛰고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어깨도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근데 올해 조금 아쉬웠던 게 겨울에 쇄골을 다치면서 송구 능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였거든요. 점차 이제 나아지면서 다시 본인의 모습을 빨리빨리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쵸. 그 회복력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너무 긍정적인 사고로 다가가고 너무 좌절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 빨리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공격적인 장점은 허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그 허리 회전을 기반으로 한 방망이의 스윙 궤적이 좋다 보니까 볼이 맞는 면이 되게 많아요. 늦었다 싶어도 정타가 되는 타구도 되게 많고 빨랐다 싶으면 이 친구가 컨트롤을 하니까 타구 방향성 좋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 생산 능력 좋고
거기다가 또 일발 장타를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야잘잘 재능 확실하다. 이건 끝이 아닐까요? 야구도 잘하는 놈이 잘한다. 이 친구의 또 바로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잡초예요. 잡초. 이 친구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화성고로 전학을 갔어요. 포지션 경쟁에 밀려서 전학을 갔는데 이 친구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팀 리스트에는 있었죠. 근데 팀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 대학교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자. 당장 2년제 동강대학교를 가더라고요. 네. 빨리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또 2년 지나고 또 드래프트가 안 돼서 원광대로 편입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 전학 가고 2년제 가서 또 드래프트 실패하고 편입해서 원광대 가서 결국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잡초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싶어요. 이 친구가 포기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든지 전력이에요. 그냥 너무 이게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다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올해 5월을 쳤어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보러 갈 때마다 그냥 안타. 수비를 할 때 보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첫발 스타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빠졌다 싶은 것도 다이빙해서 걷어내고 타격이 장점인데 뜨는 타구보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굉장히 많아요. 타구 강도도 강하다 보니까 땅볼이 돼도 안타가 굉장히 많아요. 탄력은 좋은데 좀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입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면 하이라운드에서 크게 될 선수 선수들 대학교 초청이 됐는데 네. 안 됐어요. 정말 저도 눈물이 날 뻔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다가가고 싶었는데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위로를 한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할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야구를 할 날이 10년, 15년 더 남았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하면 너무 아실 것 같고 다들 잘하는 선수니까 그 실력을 어디 가서든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싶네요. 네. 절대 드래프트가 끝이 아니다. 네, 그럼요. 지금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댓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무섭게 생겼다 뭐 이거 두 번째가 초성 이응 시옷 이응 이거 너무 많이 나왔대. 의도한 게 아닌데 네. 되게 신기하게도 예? 우투타만 쫙 뽑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좌타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안 들어. 우연히 또. 예.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는 사실 구장을 안 따지게 되니까. 근데 우리 구장의 이제 장단점인데 타구가 빠르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들다. 다른 구장이었으면은 글러브로도 갖다 댈 수 있는 타구가 빠르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홈구장을 어려운 구장을 쓰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유리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익숙하니까요. 네. 독특하긴 해요. 제가 예전에 매니저 할 때 정식 연습 시간은 아니고 땅볼 타고 막 쳐달라고 해서 막 받아봤는데 잡을 때 되면 공이 죽어 있어요 거의 원래는. 죽어있다는 게. 이제 힘이 없어진 거예요 얘가. 딱 맞은 순간부터 바운드 되고 와서 내야수가 공 잡을 때쯤에는 공이 거의 죽어 있거든요. 글러브 들어올 때까지 공이 살아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운드가 세고 날라오는 타구가 빠르고 그래서 대체하기가 이쯤 되면 바운드가 죽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바운드가 살아있다든지. 타자 출신들이 타석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저 선수는 어떤 걸 공략하면 되겠다. 저 선수 이런 이 계산이 좀 쓰는데 너 오상훈 건 못 칠 것 같은데. 오상훈 건 난 못 칠 것 같아. 전치죠. 그치. 아, 아니 왼손 타자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구위가 워낙 좋고 변화구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이정우가 공을 제일 잘 보잖아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얘기를 했는데 변화구 어떻게 땅바닥으로 거 안 쏘아? 그러면은 저는 놓자마자 그냥 볼인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손에서 떨어지고 날라오는 시간 동안 정우는 짧게 판단을 하는 거죠. 투수가 장점이 되려면 던질 때 변화구랑 직구랑 똑같이 팔이 움직이고 팔 회전도 똑같아야 되는데 오상원이 그게 워낙 좋아요. 마무리 캠프 때 한번 와서 보세요. 가고 싶어요.